오늘 사연은 박서준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박서준님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이분이 아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직접 들은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라는 게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연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낡은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가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다?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죠? 뭔가 찝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개사분도 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건 분명 문제가 있겠다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사를 들어간 세입자에게서 정말 끔찍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대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김민지님이 새학기 이사를 준비하며 겪었던 실화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서울 외곽에 좀 낡은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이 빌라촌 자체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계약한 2층 집이 유난히 가격이 쌌어요. 부동산에서도 급매라고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가 좀 찝찝한 느낌 다들 아시죠? 짐을 풀던 첫날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침실에 있는 붙박이장이었습니다. 나무 문은 낡아 있었지만 겉보기엔 깔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깊이가 얕은 거예요. 보통 붙박이장이 60cm는 넘는데 이건 아무리 재봐도 40cm가 될까 말까 했어요. 꼭 뒤편에 거대한 걸 숨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와, 이거 옷이 다 들어가긴 하겠나? 옷장을 열어보면 안쪽 벽은 옅은 베이지색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떼어내봤죠. 안쪽은 시멘트 벽이 아니라 얇은 합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판과 합판 사이가 실리콘으로 아주 꼼꼼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안쪽에서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합판 뒤에 숨겨진 공간이 분명히 이 집이 저렴했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직감을 했죠. 다음 날 저는 결국 드라이버와 톱을 꺼내 들었어요. 합판 모서리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틈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합판이 엄청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오래돼서 좀 사가 있었어요. 톱날이 얇은 나무를 긁어내는 소리가 그 밤 빌라 전체에 칠흑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합판을 뜯어냈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약 50cm 정도 되는 깊숙한 빈 공간이 나타났어요. 안에는 두꺼운 단열재가 뜯겨나간 채 축축하게 젖은 시멘트 벽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올라오는 냄새, 오래된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오물과 병든 땀 냄새가 섞여서 확 풍겨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더니 벽면이 자세히 보였는데 시멘트 벽 전체에 수많은 손톱 자국이 길고 깊게 패여 있는 거예요. 손가락 5개가 긁고 내려간 듯한 자국들. 그 자국들은 가로로 세로로 끊임없이 반복되며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벽 하단 구석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쓴 듯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춥다, 엄마, 날씨, 날짜가 적힌 메모도 있었죠. 1997년 3월 11일. 그리고 그 아래로 3개의 획이 깊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갇혀있던 시간을 필사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흔적이었죠. 와,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감금되어 있다가 죽거나 사라진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합판을 뜯어낸 바로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얕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귀 옆에서 슥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의 마룻바닥을 짚고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죠. 그런데 소리는 정확히 붙박이장 쪽, 그러니까
뜯어낸 벽 뒤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이불 속에 파묻혔어요. 그 소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 하면 멈췄다가 제가 조용해지면 다시 시작되곤 했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기분 나쁜 동행을 피하려고 방을 벗어났는데 복도로 나가자 소리는 거실 벽을 따라 저를 쫓아왔습니다. 쓱, 쓱, 탁. 그 소리는 항상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뭐고? 누가 우리 쫓아오고 있는 거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집의 역사를 꼭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빌라 근처에 허름한 슈퍼마켓에서 오래 사셨다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2층 집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셨죠. 아이고, 그 집. 예전에 거기 치매 걸린 노인이 살았었지. 노인이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20년 전에 그 집에는 40대 아들과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생활고와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려 했다는 거죠. 아들이 말은 병원에 모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노모가 안 보이더구먼. 할머니는 당시 아들이 치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고 덧붙이셨어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그게 딱 그 꼴이었지.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붙박이장 뒤 50cm 공간은 그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격리 공간이었습니다. 뜯어낸 하파는 빛과 소리를 막는 장벽이었고 그 수많은 손톱 자국은 그곳에 갇힌 노모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였던 거죠. 그 공간에서 올라오던 냄새가 갇힌 노인의 마지막 채취였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붙박이장에서 나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추워. 엄마. 노모가 아들을 부르는 듯한 희미하고 쉰 목소리였죠. 그 소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마치 제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쩌면 그 노모는 자신을 가둔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구원해줄 엄마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쉰 목소리가 비명처럼 변해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손전등을 켜고 붙박이장으로 다가갔어요. 뜯어낸 합판 뒤 50cm의 어둠 속에서 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죠. 너도 나갈 수 없어. 너도 여기 갇혀야 해. 갑자기 뜯어낸 공간 전체에서 시큼하고 끈적한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냉기가 마치 노모에 썩어 들어가는 원한이라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등 뒤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마디가 굵은 노인의 손이었죠. 그 손이 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 계단을 내려왔어요. 빌라 단지를 벗어난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돌아보니 제가 살던 2층 집 창문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다시는 그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의 보증금은 포기해야 했고 부동산 중개인분은 나중에 조심스레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나서 결국 공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금기시된 공간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장소에 묶여있던 끔찍한 과거의 고통과 존재를 내 삶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것을요. 제가 마주한 50cm의 틈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금되어
최후를 맞이한 고립의 덫이었고 저는 그 덫에 잠시 발을 디뎠던 것이었습니다.